집단 상담의 과정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참여 단계가 있는데 동의어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신뢰감 형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집단 구조화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행동적 목표의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다가 정리에는 별표 하나씩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감 형성입니다. 예상 불안을 감소시키고, 예상 불안은 이제 예기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불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며 긴장을 풀어주어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안정된 집단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동의하시죠? 집단 상담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 코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집단의 구조화입니다. 집단의 구조화는 집단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상담의 구조화 작업을 한다 그러죠. 초기 때. 마찬가지 집단 상담도 처음에 집단 상담의 구조화를 해줘야 됩니다. 집단의 목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집단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집단 상담자의 주된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집단의 기본 규칙과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느낌에 초점 두기, 그 다음에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실력 따지기 보면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해하면 되네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야기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하기 현관펜 밑줄. 2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직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누고 끊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 끊어요. 미리 집단 지도자와 상담자를 말합니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별표. 자,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집단 상담 과정 중에 인간 대 인간의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니까 집단원과 집단원 간의 참 만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구성원들 모두가 논의하고 동의된 것으로 삼기라고 했습니다. 집단에서 되었다라고 했어요. 집단에서 결정한 것은 논의가 된 거고 다 동의한 겁니다. 자, 그렇게 규준을 정하고 집단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번째를 좀 조심하셔라.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할 때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집단 상담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후에 사전에 이렇게 정리하시죠. 세 번째, 행동적 목표의 설정입니다. 과정적 목표가 있고 개인적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목표 설정 여기에 현관펜 밑줄 치면 돼요. 자, 과정상 지금 여기 초점, 자기 노출, 모험 시도, 피드백, 통찰 실험, 새로운 행동 적용 등을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읽은 것은 다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여기 참여 단계, 초기 단계 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참여 단계도 해당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것들 목표들이 쭉 나열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집단 성원 각자가 개인적 목표 설정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집단원의 몫이에요. 집단원 스스로가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집단 지도자나 집단원들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참여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서로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소개하는 과정, 소개의 동그라미요.
이 참여 단계, 초기 단계 때 처음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과정은 모든 집단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되고요. 상담자는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다른 어떤 모임보다 중요할 수 있죠. 상담자는 집단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각 구성원들에게 왜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해주며 수용과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수용과 신뢰의 분위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집단 상담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집단 상담자입니다. 7번째는 구성원들은 자유로이 각자의 의견과 느낌을 나누도록 격려되고요. 상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교사와 같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아무래도 집단원들이 처음 만났으니까 상담자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별표 치시고요. 9번째, 상담자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집단의 규범을 지키고 앞에서 했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말합니다. 상호 협력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집단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말과 행동은 집단 상담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자에게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집단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란 없으며 부단히 자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12번째, 상담자 자신의 경험과 개인적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도기적 단계 들어가겠는데요. 거기에 별표 2개 치셔야 됩니다. 과도기적 단계가 잘 출제가 됩니다. 앞에 참여 초기보다는 이게 잘 출제가 되니까요. 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뭐죠? 의존성의 밑줄. 동그라미 2번이 뭐죠? 저항의 밑줄. 동그라미 3번이 뭐죠? 갈등의 밑줄. 동그라미 4번이 뭐죠? 응집성의 밑줄. 어떻게 외웠죠? 의저, 갈, 응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과도기적 단계 오른쪽에다가 쓰세요. 의, 저, 갈, 응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안정되고 신뢰가 느껴지는 집단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어지는 작업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작업 단계잖아요. 그래서 작업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도기적 단계에서 다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입니다. 집단 상담자가 집단을 주도하고 지시, 충고를 하며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는 끊어요. 의존성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어요. 집단원들은 집단 상담자가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게 의존성인데 그런 의존성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고요. 상담자가 집단원의 의존 행동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자 자신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집단 상담자가 혹시 집단원들이 의존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니은 별표. 집단원 간 상호작용 시에도 집단 상담자를 향해 말하면서 집단 상담자의 시인과 수용을 기대하게 됩니다. 집단원들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 활동의 책임을 점차 누구에게 이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집단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저항입니다. 자, 집단 상담자가 이 책임을 많은 것들을 집단에게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저항하겠죠. 밀어내려고 하겠죠. 집단 상담자가 지도성의 책임을 이양하게 되면 끊어요. 집단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반응들은 집단원들이 자기 보호를 위한 노력에 밑줄 쫙 그어요. 우리가 왜 저항합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한 노력, 여기에 가로 딱 묶으면 이게 바로 저항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니은 집단원들이 집단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이것이 타인들에게 수용될 것인지 아니면 무시나 배척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 타진해보는 노력입니다. 어떤 집단원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걸 배척할까? 그런 것들을 타진해보는 그러한 태도로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저항의 양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거기 가나다라 마가 있어요. 마에 별표 치세요. 마를 놓치지 마세요.
침묵 저항입니다. 상호 간의 어색한 웃음 교환이나 관찰자 자세, 그러니까 관망하는 자세죠.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거나 잦은 질문과 충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항입니다. 대체로 안전한 문제나 집단 밖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든지 지적인 내용 등에 호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방한 대신에 배우자, 자녀, 직장 사람들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에 열중한다든지, 자신은 도움을 받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상호간에 너무 조심스럽게 지지적이고 예의를 깍듯이 갖춘 행동을 한다든지, 의사소통의 내용과 스타일은 대체 피상적이다. 피상적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제한적이며 틀에 박힌 것들,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양식, 의사소통의 스타일이라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 내용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의 양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단 상담을 하실 때 집단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 집단원은 지금 저항하고 계시구나, 저항의 태도를 보이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집단원의 저항, 실력 따지기의 별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항은 집단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저항을 거기 활용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노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온 대로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집단 상담자의 생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것은 저항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갈등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응집력.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항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원들의 노력, 이게 더 값지고 소중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집단은 응집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 독점, 지나친 의존, 집단의 양립화나 소집단화, 주지와 지성화, 동의어, 역사가 출현, 지도자의 동일시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저항의 모습인데, 첫 번째 침묵과입니다. 집단에서의 침묵은 상담자에 대한 불만 끊어요. 타 집단원이나 상담자 반응에 대한 불만 끊어요. 집단에 제시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각 개인의 처리 과정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이나 해석 등을 통해서 명료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별표. 자, 저항을 왜 하고 있는지, 저항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해석이란 단어 쓰잖아요. 전이, 해석, 통찰. 저항, 해석, 통찰. 정신분석에 쓰는 건데요. 해석을 통해서 명료화해 주거나 아니면 반영 기법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독점입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자신의 이야기만 해요. 자, 그리고 집단을 주도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을 많이 하거나 잦은 질문과 충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나친 의존입니다. 집단 초기에 집단원은 상담자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나친 의존도 저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양립화나 소집단화입니다. 집단이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돼요. 이걸 뭐라 하죠? 하위 집단이라 하죠. 집단 전체적인 역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집단별로 전체와는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혀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단이 한 8명, 9명이 있다. 그런데 한 3명이 유독 친해요. 그래서 전체 집단 주제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 이거는 이 하위 집단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소집단화 된다든지, 물론 소집단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소집단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립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주지와 지성화입니다. 집단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세계를 개방하기보다는 가로 지적인 토론. 집단 상담은 말 그대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토의 집단이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토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인 토론을 막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주지와 지성화다.
역사가 출현입니다. 집단에서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이 바로 예전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역사가 출현이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동일시입니다. 특정 집단원이 상담자 역할을 맡아 다른 집단원에게 질문하고 충고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원이 막 상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와의 동일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도 저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집단원의 저항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집단원의 저항이 있는데 이 집단원의 저항에서 큰 타이틀만 보세요.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자, 이 침묵이 있을 때 집단 상담자는 자, 거기 나온 대로 의미를 좀 파악해라.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나 해석을 통해서 명료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독점이죠, 독점. 자,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지나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지나침. 이런 것들이 독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친 의존. 이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지나친 의존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단의 양립화. 또는 소집단화. 자, 이것은 하위 집단, 부정적 하위 집단이라 쓸게요. 부정적 하위 집단. 집단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지화가 있다. 주지와 지성화는 지적인 토론이라 그랬죠. 지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지화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출현. 자, 역사가 출현은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전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가 출현이라고 합니다. 집단 상담은 지금 여기 느낌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와의 동일시. 여기는 상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담자 역할 하는 집단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저항들이 있어요. 이 저항들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출제 포인트입니다.